어제 클린스만 감독이 훈련 시간의 15분 정도를 공개 훈련으로 진행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호 주전 윤곽, 이강인 중용 하나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면 공개 훈련이 끝난 이후에 공개되지 않은 이날 훈련에선 대표팀의 주전 윤곽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나왔다. 주전이라 예상되는 선수들에게 흰색 조끼를 입힌 것이다. 그래서 이날 훈련을 지켜봤던 한 관계자는 손흥민과 김민재 등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전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조끼를 착용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여기서 브라질전과 다른 부분은 이강인이 주전 조끼를 입고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았다. 그래서 클린스만호에서 이강인의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보통 훈련을 할 때 주전으로 예상되는 선수들끼리 같은 조끼를 입고 조직력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 조끼를 입고 훈련을 받았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이강인 선수는 중요한 선수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나가는 패스의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빠른 패스를 전달시켜줄 수 있는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강인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게 되면 이강인 선수의 패스 능력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강인 선수를 최전방에 위치를 시키면 이강인 선수가 너무 내려오지 않고 앞선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수비 라인에서 볼이 올라올 때 이강인이 앞선에서 볼을 받아서 조금 더 위협적인 공간에서 뛰어나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다. 이것이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지금 마요르카에서 뛰는 플레이의 위치를 보면 정말 여러 위치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이강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치에서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중용한다고 해서 꼭 공격형 미드필더로만 배치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국가대표팀에는 황인범이라는 좋은 패서가 한 명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굳이 공격형 미드필더로만 사용하지 않고 약간 내려서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면서 황인범과 이강인 두 명의 선수의 패스 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혼자서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가 되면 우리의 공격 루트가 약간 단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황인범과 이강인이 약간 좌우 측면에서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황인범을 거쳐서 패스가 나아가기도 하고 이강인을 거쳐서 패스가 나아가기도 하면서 우리의 패스 루트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이강인, 황인범 그리고 그 밑에 정우영까지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드는 것도 클린스만 감독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루트로 볼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은 중앙 지역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요르카에서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 측면 미드필더에서도 뛰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을 기용할 때 우리가 측면에 이재성이라는 좋은 미드필더도 있으니까 이재성을 중앙으로 배치하고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재성 선수가 이번 시즌 마인츠에서 중원에 배치되었을 때 중원에서 중원 싸움에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성의 중원 싸움 능력을 살려주면서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이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고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측면에서 뛰어도 될 정도로 빠르게 전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패턴은 어떤 게 있냐면 중원을 거쳐서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전개하면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이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고 이 뛰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준다. 그래서 이강인을 오른쪽에 배치시켜도 우리가 충분히 좋은 공격 작업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을 왼쪽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재성을 오른쪽에 배치시키고 중원에 황인범과 정우영이 배치가 될 텐데, 이러한 전형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손흥민 선수를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최전방에 배치시킬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의 수비적인 능력이 지금 현재 마요르카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을 왼쪽에 배치시키면서 우리가 측면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뛰게 되면 마요르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왼쪽 미드필더로 뛰게 만드는 이유는 이강인이 왼쪽에서 볼을 받았을 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뿌려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이 왼쪽에서 뛰게 되면 조규성, 오현규 혹은 황의조 같은 우리 공격수들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이 패턴으로 조규성의 득점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우리 대표팀의 주전으로 기용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대표팀은 전술적으로 정말 여러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메이커로 기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수비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서 황인범의 전진 능력도 살려주고, 이강인은 여전히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맡으면서 우리의 공격 루트가 다양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뛸 수가 있으니까 이재성과 이강인의 자리를 바꿔서 중원에서 이재성의 부지런한 활동량과 중원 싸움 능력을 살려주면서 동시에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와서 손흥민 쪽으로 패스를 뿌려준다. 이 패턴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강인을 왼쪽에 배치시키면서 이강인이 왼쪽에서 조규성이나 오현규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현재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1위, 키패스 1위, 드리블 성공 횟수 1위, 크로스 성공 횟수 1위, 그리고 심지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수치는 대부분 이강인 선수가 1위고요. 이 기록이 라리가에서도 상위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볼 경합 상황도 마요르카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선수예요. 이 볼 경합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이강인 선수가 간단하게 말해서 압박을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상대를 압박하면서 볼을 경합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이 볼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볼을 빼앗아 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주면서 팀에 활력을 제공을 해주니까 과거에는 이강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만 뛸 수가 있었잖아요. 수비적인 부분도 약간 부족하고 오프 더블 플레이도 부족했었고, 그런데 이제는 이 아기레 감독 밑에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하면서 많이 뛰는 선수, 특히나 현대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췄거든요. 많이 뛰는 플레이메이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세컨드 스트라이커,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까지 지금 마요르카 내에서도 실제로 경기 중간중간마다 이강인 선수의 자리를 2번, 3번 바꿔줄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요르카에서 투톱을 사용한다 했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자유로워지면서 상대팀의 공격이 전개가 잘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중간에 전술을 바꿔서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하는 전술 변화를 마요르카가 가져가요. 왜 그러냐? 이강인 선수의 수비가 이제는 뛰어나기 때문에 이강인을 활용해서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용도로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요르카에서 뛰는 걸 보면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인 측면도 정말 뛰어나지만 수비적인 측면도 마요르카에서 그리고 라리가 내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의 주전이 된다면 단순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방 압박적인 측면에도 우리 대표팀이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처럼 전술적인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고민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강인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전술이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상대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클린스만 감독이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것이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텐데, 일단 이번 A매치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이강인을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